수갑을 채우는 순간 벌떡 생각난 거야. 이거 놓친 거 아니에요. 구속된 그 피의자를. 경찰서까지 오는데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때 하마터면 잘못했으면은 염라대왕하고 악수할 뻔했어요. 정말 그때 참 저 깜짝 놀랐습니다. 혼날 짓을 안 했으면 됐죠.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형님. 형사는 범인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멍청하니까 혼냈죠.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떼 형사의 김은배입니다. 어느덧 5월이 왔는데요. 제가 촬영하러 오는데 햇살이 강력하게 비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건 바쁘지만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족이나 지인, 친구들과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는데요. 아무튼 오늘은요. 제 1회 때 오프닝 때 모셨던 형사계의 레전드라고 불린 망치 형사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제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거의 뭐 폭발적이었는데 아마 저한테도 그랬으니까 우리 망치 형사님한테도 주변에서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경찰 생활 같이 했던 선후배분들, 그분들은 종횡무진 범인 잡으러 뛰어다닌 그때가 생각이 나고 자기들도 젊어지는 기분이다. 그리고 주위의 지인들은 범죄 예방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것에 대해서 참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망치 형사님의 현직일 때 인상, 그리고 은퇴한 뒤에 우리랑 같이 유튜브 하면서 찍었던 인상 봤을 거 아니에요. 인상이 좋아졌다 그래요? 더 험악해졌다 그래요? 점잖게 늙어간다고 그래요. 정말입니까? 네. 망치 형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방영하니까 희망이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 봤는데요. 제가 희망이들의 댓글을 하나 읽어봤는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90년대로 기억하는데 망치 형님이 청룡봉사상, 그거는 조선일보에서 지상을 했는데 그걸 받으셨던 분인데 형님이 받고 나서 나도 받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아니 나는 못 받았어. 이게 사기당한 건 아닌데 어떻든 청룡봉사상을 받은 게 소문이 나니까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우리 팀 망천님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우리 팀을 촬영을 했는데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희망이들이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거를 캡처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한번 망천님하고 저하고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그러죠. 예. 맞네요. 서울 신정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김정욱 경사. 날로 흉포에 가는 강력범죄 일선 현장에서 범죄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범인 검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선배들과도 곧잘 어울려 사기를 돋구기도 하는 인간미 넘치는 경찰관이기도 합니다. 자기 맡은 바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숨은 일꾼들이 우리 사회를 튼튼하고 더욱 밝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촬영한 걸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망치 선배님도 나오시고 반달곰 신동선 형사도 나오고 그 정마담도 보이네요. 정마담이 그때 아마 막내로 들어왔을 건데 그 당시에는 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험악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포장마차에서 아까 그 소주를 먹는 게 있죠. 저 소주 안 먹거든요. 그거는 컨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물 따라가지고 마신 거예요. 요건 했어요. 좋은 축이네요. 어쨌든 오늘 망치 형사님이 이제 두 번째 나왔는데 우리 희망애들하고 내 아는 지인들이 열화 같은 응원이 있었어요. 망치 형사 너무 재밌다. 한 번 더 불러라. 없는 시간을 겨우 내서 왔는데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사건을 들려주실 건가요? 인신매매 사건인데 인신매매. 살아있는 사람을 팔고사. 이 빠리꾼들이 잠깐 여기서 빠리꾼이라는 얘기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그 성매매업소라든지 그런 데 팔아먹는 사람을 빠리꾼이라고 불렸는데 왜 빠르라고 불렀느냐 저도 모르죠. 아무튼 빠리꾼.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은 검문 검색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때 당시 우리가 형사생활할 때 근무의 주가 검문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증거물이 나오면은 그걸 추궁해가지고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증거물 압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은배 형사하고 신동선 형사랑 신월동 588종점 호프집 많은 그 술집 많은 골목에서 검문 검색하고 있을 때 광주 남발을 단 스텔라 차가 있어서 검문 검색을 했는데, 그때 범인 2명이 있었는데 뒤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사스미 칼이 나왔어요. 두 자루가. 사시미 칼은 회에서 뜨는 회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칼 어디서 쓰는 거냐 그랬더니 얼버무려요. 너네 몇 명이나 담궜냐? 담궜다는 거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네요. 안 담궜다는 거예요. 이 사슴칼을 왜 가지고 다녀? 또 그러면 강도하려고 그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백을 안 킬래 일단 즉결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구류 5일을 받게 했습니다. 구류 5일을 받아서 유치장에 가둬놓고 끌어내서 우리 사무실로 와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봐. 추궁하니까 나중에 인신매매 한 것을 자백하게 돼서, 그때 어디다 팔았냐? 화곡동에서 납치한 미성년자를 정읍에 있는 여인숙에다 팔았습니다. 지금 왕치원 선생님 얘기한 대로 인신매매범 빠리꾼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16세부터 23세의 여성들을 납치를 했는데, 그 여성들이 치킨센터도 근무를 했었죠. 예. 맥주집도 있었죠. 호프집. 그것도 지나가는 여자도 납치를 했죠. 지나가는 것도 납치를 했지만 거의 호프집에 가서 미성년자들, 예. 이 미성년자들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가출해서 갈 곳이 없어. 제일 가기 좋은 게 호프집에 취직을 하면은 거기서 알바를 뛰면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이 빠리꾼들이 그 집을 들어가서 술을 먹고 돈을 한 움큼 줍니다. 그 피해자한테. 그러면서 외박 나가자. 그러니까 이 어린 피해자들이 돈을 많이 주니까 이 돈 많은 오빠인가 보다 믿고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서면은 여관으로 가서 하루 저녁을 자고 다음 날 이 스텔라 자가용 빠리꾼들 차에다가 강제로 태워서 광주 정읍 쪽으로 내려가서 팔아 넘기는 수법입니다. 당시에 이제 주정 같은 데에 미성년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지만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16세, 17세, 18세 미성년자인데, 이 범인들이 그 업소나 주점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신매를 시면은 2차를 가자고 해요. 두 가지입니다. 2차라는 얘기는 나가서 2차로 술 먹자는 얘기도 있지만, 성매매 하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주면은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따라오는 미성년자들을 스텔라 차량으로 납치를 해서 모텔이나 여관에 가서 폭행을 합니다. 때리고 또 성폭행을 해요. 성폭행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여성이 포기하게 만들어. 자포자기 아예. 망치 형사님하고 인신매매범 빠리꾼이라는 사람을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지방을 갔어요. 왜 갔냐면 실제적으로 인신매매범한테 성매매의 여성을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겠어요. 지금 내가 여기 왔는데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이거를 사가시오 라고 해서 전화를 시켰어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숙박업소에 잠복을 하고 있고 이 인신매매범은 제가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오면은 형사를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데리고 숨어 있었는데 그 보조가 왔어요. 젊은 사람인데 체력도 좋아. 수갑차고 달려들었는데 이 범인이 엄청나게 반항을 한 거예요. 아마 망치 형사님이 한쪽은 수갑을 채웠는데, 알다시피 범인이 잘못했습니다, 채우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이 버티면은 이 수갑이 보이죠? 이 길이가 있잖아요. 버티면은 채울 수가 없어. 때리면 또 고문했다고 하니까 때릴 수도 없어. 힘을 해야 되는데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우당탕탕. 그래서 저도 도우려고 착각을 했어요. 얘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놓고 설마 도망가랴 라고 해서 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형님하고 같이 발 꺾어가지고 수갑을 채우는 순간 버뜩 생각난 거야. 중요한 범인이잖아. 딱 봤더니 그 장소에서 없어. 이거 놓친 거 아니에요. 구속된 그 피의자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없는 데에서 밖으로 튀어나갔더니, 희망이도 궁금하시죠? 도망갔을까? 이 범인이 순진한 놈, 예쁜 놈, 도망가질 않고 그 입구 구석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 야, 이 담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형사들, 범인 잡았을 때 담배는 피게 해줘라. 담배 피라고 안 도망간다. 그래서 바로 그 여인숙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피해자 확보하고 또 다른 여인숙의 여관에 가서 피해자들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공범들을 하나씩 해서 인신매매단
파리꾼 4명, 그다음에 숙박업소 3개 업소, 그 7명 모두를 구속시켰습니다. 힘이 없는 부녀자, 특히 미성년자들을 납치해가지고 윤락행위 시키는 숙박업소에 40만 원, 50만 원씩 받고 하루 남기는 사건, 천인공노할 사건입니다. 자, 그 당시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그 4명은 인신매매범이고 아까 형사님이 말한 3명은 포주다. 그 포주는 뭐냐? 인신매매범한테 여성들을 돈 주고 산 다음에 자기 집에 감금시켜놓고 성매매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이 전부 다, 7명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인신매매범 4명, 포주 3명, 7명을 일망타진했는데 다행히 그 업소에서 한쪽 방에다가 애들을 숙식시켰죠. 숙식시켰죠. 피해자들을 확보를 한 거예요. 무려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부녀자들. 그때 7명 구출해 왔어요. 그때 당시. 그 처음에 당시에는? 가서. 아, 그렇죠. 그래서 총 10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사실은 거기서 열악하게 얘들한테 성매매 하고 나서는 50대 50으로 준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포주들이 다 같이 한 거죠. 착복하는 거예요. 안 주죠. 예. 애들한테 옷값, 밥값, 예. 방값 다 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을 벌어도 다 뺏긴다. 갇혀있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의심이 갈 거예요. 아, 그러면 고객이 오면은 아저씨 저 살려주세요. 납치당했어요. 구해주세요. 라면은 그 손님이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그럼 풀려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그랬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 여자들이 그렇게 못했을까요? 그 당시에. 범인들이 예. 팔아넘길 때 일단 다른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하면서 강간을 하고 납치돼서 왔다라는 등 그런 말만 뱉으면은 가만두지 않는다. 살고 싶으면은 일체 입 다물고 포주가 시키는 대로 잘해라. 이렇게 겁을 줬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겁을 먹어요. 사스미 칼 갖다 들이대면서 당군다. 입 벌리면 당군다. 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 업소에는 또 조직 폭력배들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성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만약에 목욕탕을 가도 따라가요. 혼자 안 보냅니다. 거기에 있는 조직원들이 목욕탕을 따라가고 또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유가 없어. 그리고 또 성격이라든가 정신이 피폐해지게 아까 말했듯이 성폭행 했지 않습니까? 그걸 했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으면 수년간 수십 년간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인도 잡았지만 그 여성 피해자들 구출한 게 가장 큰 성과였었죠. 자, 그런데 그때 인신매매를 했던 4인조 지금 파리꾼들이 각자 이제 다른 뭐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 4인조가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 빵 동기들입니다. 아, 빵이라는 건 교도소. 자, 빵을 같이 먹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 4명은 교도소에서 다른 사건으로 들어가 살면서 서로가 친해져가지고 나온 뒤에 우리가 한탕 하는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여성을 인신매매해서 받는 게 돈 번다 해가지고 뭉친 것이다 라고 하는데 70, 80년대는 이 인신매매, 즉 여성들을 납치해서 업소에 매매하는 거 이게 성행했던 이유가 뭐였죠? 그때 당시 80년대에 급격한 경제 성장기였었어요. 아주 호황기였었습니다. 그때 돈이 막 넘쳐날 때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유흥적으로 많이 빠졌었어요. 이 국민들이 특히 젊은 층. 그때 당시에 스탠드바도 많이 생겼고 술집들 흥청망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윤락도 당연히 뒤를 받쳐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범인들이 제일 돈 벌기 쉬운 게 인신매매였었어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4, 50만 원이 큰 돈이었었어요. 80년대 제 경찰 봉급이 제가 86년도에 15만 원을 받았어요. 15만 원 내 봉급이. 그때 형님은 봉급이 그쯤 20만 원 넘었나요? 네. 그 정도야. 어디 가서 취직해서 봉급 몇 푼 받느니 한 달에 몇 탕만 뛰면은 큰 돈이 생기기 때문에 인신매매가 아주 수요가 증가했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흔히 말하는 말이 있었어요. 할머니라든지 실제적으로 아줌마들이 얼굴이 푸짐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달래는 거예요. 아, 처녀 뭐해? 예뻐 어디 좋은 데 있어? 라고 하고 계란을 준다든가 음료수 주면 먹거든요. 그러면 약간 비틀비틀하면 봉고차로 숑 그래가지고 선배 팔아먹는 거. 이건 진짜로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는데 옛날에는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운데 괜히 친절한 사람, 괜히 커피를 사준다, 뭘 준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친절한 사람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희망이 분들 혹시 주변에서 그렇게 너무 친절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라떼 형사한테 연락을 하든가 인상이 좋은 망치 형사님한테 연락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가지고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해 드릴 거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 구출했는데 다 어떻게 됐죠? 우리가 구출해 와가지고 그 피해자들을 우리가 가족 품에 안긴다 해도 어차피 가출합니다. 방법은 시립 부녀보호소에 보냈습니다. 부녀보호소? 부녀보호소 보내면은 거기는 규율이 셉니다. 세고 군대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1인 1기라고 해서 한 사람당 한 가지씩 기술을 가르칩니다. 아하. 미용실, 음식, 의상 등등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시켜주거나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가족들의 인계해도 가족들 품에서 떠나기 때문에 가족들을 또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몇 사람 가족이 왔는데 우리가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보내봐야 또 가출할 거니까 그러면 또 다른 길을 또 걸어야 되니까 위험한 길을 걷기 때문에 안 되니까 부녀보호소로 보내자 해서 그때 부녀보호소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자들을 저희가 이제 구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그럼 부모들이 와서 인쇄해 가는 사람도 있으면 인쇄를 넘겨주는데 부모들도 그 생활이 열악하게 되면은 아이를 잘 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풀어주면은 딴 데 가니까 부녀보호소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받게 하고 거기서 1인 1기술을 습득하게 하자. 그러면 나와서 자기의 생활할 거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부모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우리가 부모한테 인계는 했어요. 선배님, 지금도 인신매매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장기 밀매도 있고 성매매도 있고 어린아이를 또 납치해가지고 하는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인신매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전신주 등의 광고라든지 SS상이나 고수익 알바 제의 들어온다거나 또 커뮤니티에서 같이 여행 갈 사람을 구한다거나 하는 등 읽어보신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바라다가는 꼭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나 홀로 여행 다니시는 여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되도록이면은 지인들하고 같이 여행 다니시고 혹시 혼자서 나 홀로 여행을 가실 때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한테 어디에서 뭘 하고 있다 문자나 전화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방법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를 알려줘라. 이거는 나를 그 부모나 애인이 감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식당 가면 식당 찍잖아요. 맛있는 거 찍잖아. 이런 식으로 날 찍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범행을 하고 싶어도 사진 찍혔네? 못하죠. 맛있게 먹고 있어요. 누구랑? 내가 지금 이해 안 가는 건 망치 형사님이 이렇게 얌전한 적은 없었어. 전번에 나왔던 정마담인 정규철 형사가 혼났다 그러죠. 정마담이 조금 행동이 빠르지는 않아. 그래서 사실은 망치 형사님한테 좀 뭐라 그럴까 많이 꾸전을 많이 들었어요. 규철 형사님한테 혹시 영상 편지 하나만 써줄 수 있을까요? 규칠이 정마담 서운할지 모르지만 자네 그래도 나 때문에 특진했잖아. 그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건강하게 끝까지 의리 지키면서 정 주면서 잘 살자. 사랑한다. 규칠이. 굿.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 형님이 나오셨는데 그 나와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또 앞으로도 나오라고요? 소감을 말하시면 내가 또 물어봐요. 소감이 어떠시냐고. 나온 소감이 두 번째. 저희들이 하는 이 촬영은 사건 실화이기 때문에 네네. 생동감 나는 촬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시청한 시청자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재밌다고 하시고 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앞으로 김은배 형사님이 요구한다면은 네네. 계속 출연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망치 형사님이 김은배 형사님자를 붙였는데 님자 붙인 적이 없어요. 그냥 은배 형사 그렇지. 그게 님자는 빼세요. 제가 영 불편합니다. 많이 점잖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조대구알. 여기 아닙니다. 형님 한번 해보세요. 조대구알을. 정확하게. 조대구알. 그러면 영어인 줄 알아요. 조대구알. 오케이. 조대구알을 넣으시고 자, 우리 이제 캐마이들한테 인사를 해야 했습니까? 저희는 다시 재미있는 걸 만들어서 다음 주에 돌아올 거고요. 오늘
나와주신 제 선보이자 우리 형사계의 레전더라고 불린 망치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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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거 질문해요. 빨리 조사를 하고 빨리 그 송치하려고 했던 것이지 보도는 부차적인 거지 보도가 주가 아니다. 맞죠? 그때 당시에 예. 보도가 잘 돼야만이 경찰서장님이 수고했다고 경력금을 줍니다. 아니 형님 그게 아니라니까. 수사비는 쥐꼬리만큼밖에